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저희 이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섹터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죠. 오늘도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도 트럼프 트레이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 대한 한 줄 평부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수혜 종목 득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확실히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의 성격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영향을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전략 알려주시죠. 네,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가 트럼프와 연동 관계가 되고 있다. 이제 연속성을 어제는 하루였으니까 이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미국 뉴스까지 좀 챙겨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연속성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그 트럼프에 대한 수혜 종목들 찾기 그리고 선반영되어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변화를 좀 줘야 되느냐 아니면 당선 후에 느긋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당선 전에 그리고 당선 때까지 미리 선반영으로 볼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네, 딱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트럼프 수혜 종목들을 사서 대선 끝나면 치울 것이냐 아니다. 트럼프가 완전히 선거 결과는 모른다. 당선되고 나서 또는 당선이 안 되든 재료 소멸로 지금의 주가 퍼포먼스들이 정말로 뻗어갈 수 있다면 단기 반등 나오고 나서 조정 때 보겠다. 요걸 이제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틀 동안의 그 시장 상황이 보게 되면 오늘은 지수 조금 보시죠.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이제 매크로나 데이비스 너무 많이 보면 시청자분들 좀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스닥 차트 모습인데 기술주들 모양은 어제 그게 좋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괜찮은 쪽이고요. 이 안에서도 지금 수혜 종목 또 약간 피해를 보는 종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고 러셀 지수를 지금 며칠째 보여드리고 있는데 5거래일째 상승입니다. 러셀 지수 사실 여력이 많이 있어요. 고점 상단이 2021년에 2460포인트인데 지금 2215고 지금 요번 달에 러셀 2000 선물 기준으로 7% 올랐거든요. 연결 기준입니다. 코스닥하고 거의 유사하죠. 시가총액도 1001위부터 3000위까지 러셀 2000 지수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나라에 오늘 커플링 전혀 안 되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상해 종합 지수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밀리고 상해 종합 지수 오랜만에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오랜만에 좀 봤는데 이게 지금 상해 종합 지수 모습인데 지난번에 반등 나오고 박스권 하단까지 좀 내려왔죠, 여러분들. 일봉 모습으로 보시면 편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조금 낙폭과대 나오고 다시 3천선 좀 안착을 해야 되고요. 뭐라도 지금 연동관계가 맺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는 어떤 그런 결과물에 따른 선반영이 미리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이제 체감지수는 아주 떨어지는 이제 신규로 막 진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팀목이 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을 넘어와서 양대 지수가 극명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좌측 코스피 지수가 지금 2868, 0.25% 올랐고요. 코스닥이 참 답답합니다. 네, 지금 841포인트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 아랫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아랫꼬리를 지속적으로 더 달아야 되고요. 네. 계속적으로 상승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우선 2차 전지가 지금 코스닥에 좀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소형 땅들이.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몇 개는 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매크로적인 변수는 다른 건 없어요. 데이터나 지표나 금리 인하에 대한 뷰. 지금은 금리 인하가 3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경기 침체의 시그널인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사실은 매크로에 대한 변화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주장 논리가 이 논리입니다. 보편적 관세를, 아까 잠깐 누구 나오셨던데, 보편적 관세를 10% 정도 하겠다. 사실은 이거 믿을 수 없죠. 여러분 보편적 관세 많습니까? 저는 보복적 관세라고 좀 판단되는데 많이 매길 때는 20%도 막 매기고 이래요. 어찌됐든 이 관세가 부각되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국 1위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 미국이죠. 네, 대신 기축통화를 갖고 있죠.
적자국이다 보니까 관세를 부과시켜요. 그럼 들어오는 재화나 상품에 관세가 붙어서 들어가고 세금은 미국 정부로 들어가고 단지 분양가 전이 되는 것처럼 높은 가격의 물건들, 재화 상품을 미국 시민들이 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게 되면 다시 한번 고금리 환경은 오래 유지해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지금. 네. 어찌됐건 뭐 연준에 지금 단지 기조 변화는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누가 대통령 되고 나서 보자,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단지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변화는 또 큰 회오리가 예상돼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지수로 들어가서 주도주 안에서도 변화 움직임, 또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도 변화 움직임. 오늘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오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보니까 장중에 1%대 올라오면 반도체 몇몇 종목들, 삼성전자 형들이 커플링 돼서 올라오고, 자동차 오늘 괜찮고요. 현대, 기아 버티고 있고. 근데 어디가 안 좋습니까? 2차 전지가 안 좋죠. 네. 확실히 지금 그때도 말씀드린 오늘 2차 전지를 좀 다루기도 할 건데 마지막 시간에 트럼프가 돼서 지금 시장의 투심이 중요하죠. 어떻습니까? 나빠질 건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나빠질 것 같고 좋아질 게 없다는 평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하단 지지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대응책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고 갈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양대 지수가 그 갭차가 보여주듯이 투자 종합 상황도 물론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현물 유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를 뺄 생각은 없으니까 지금 선물 4,500개를 지금 매수로 받쳐놓고 코스닥은 2차 전지 신나게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황적 변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렇다고 해서 전선 지금까지 형성돼 또는 뭐 조선은 좀 괜찮은데 소외주 안에서 주도력을 형성했던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트럼프 관련된 뭐 건설 기계,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수혜 종목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내지는 투자 관점에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수가 좀 생기다 보니까 체감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어떻게 편성을 해봐야 될지 이 시간에 자세하게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에 대한 설명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자동차 고민 많이 했는데 트럼프, 제약바이오 준비했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자동차와 트럼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현대차, 기아 강하게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한 줄 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조정은 마무리 단계, 추세는 유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좋은 모습. 자동차 섹터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현대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뭐 21선은 좀 꺾어져서 내려왔고, 뭐 사실은 꺾어졌을 때 시황적 변동이 좀 있었죠. 피소 소식도 좀 있었고, 뭐 소송건이죠. 네. 그리고 뭐 현대차도 계약 해지로 대응을 했다는 뉴스플로어까지 전해졌습니다. 단지 이제 61선 그 지지력 테스트인데 26만 원 언저리가 되겠죠. 전일 좀 빠지는 것 같더니 오늘 양봉 플레이 나가고 오늘 이제 자동차 산업 동향에 대해서는 발표가 있습니다만은 이겨내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 기아도 좀 보시죠. 네, 기아도 마찬가지. 거의 자리는 비슷합니다. 12만 원대 지지력 테스트를 잘 이겨내느냐 요 싸움이었는데 62동 평균선에서 며칠 좀 더 관찰은 필요하죠.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지금 이제 화요일이니까요. 네,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일단 현대기아가 이겨내고 고점 돌파로 가야지만 자동차들이 좀 괜찮거든요. 아침에 좀 반짝했는데 현대기아는 계속 유지, 중소형단 종목들은 윗꼬리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특이 동향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토에버 모습인데 자율주행이요. 지금 이 그룹주 안에서 다른 쪽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를 제외하고 거기는 이제 해운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이 현대 오토에버 모습을 보시면 지금 21선에서 이겨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테슬라와의 완벽한 연동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 차트 모습인데 저 오토에버가 21선에서 깨고 내려왔을 때 이 장대 음봉이었고요. 지금 테슬라가 다시 상승뷰로 갈 수 있었던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트럼프 지지 선언이 있으면서 이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어제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만 1% 넘게 상승 마감됐고 오늘 야간 선물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애프터마켓에서 강세인데 과연 자율주행 오토웨버가 반응을 하고 있느냐? 반응하고 있죠, 여러분들. 21선에서 어제 이겨냈고 키 맞추기 했고 오늘 또 좀 올랐어요. 완벽하게 이제 5일선까지 안착하면 다시 고점 돌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테슬라 자체가 전기차의 출하량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는 직접적인 수혜가 되지 않고 있다. 다시 자율주행 부분들은 매기가 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완성차 쪽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이제 KKM국은 정통 에너지 완성차 쪽인데 수혜를 안 볼 이유는 없죠. 반대로 생각하면 물론 현대차와 그 기아가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으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못 받고 있었습니다. 못 받고 있었고요. 밸류 프로그램으로 조금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완성차가 트럼프가 되더라도 수혜는 좀 지속될 것 같고 일단 일론 머스크는 줄을 잘 섰잖아요. 공개선언 지지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이 부분이 2차전지 배터리로 낙수 효과는 안 온다면 완성차 기아차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는 트럼프 수혜가 올 수 있다. 가장 핵심은 현대차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30만 원을 돌파하느냐 29만 9,500원까지 갔는데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중소형단 종목들도 키 맞추기로 따라갈 것 같고요. 계속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고공행진을 한다. 300불까지 뻗어준다. 현대 오토웨버도 18만 원 돌파가 된다면 다른 중소형단들도 리바운드 내지는 단기 슈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자동차 준비했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 또 머스크 CEO의 트럼프 후보 지지 선언이 오히려 2차전지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봤고요. 완성차 단에서는 현대차가 30만 원 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력한 키워드네요. 트럼프인데 한 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건설기계, 가상화폐 등등 수혜 종목 찾기 분주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요 이틀간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 그 섹터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모멘텀을 해서 저평가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이 트럼프 섹터와 관련된 전략들은 어떻게 짜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그 스탠바이 할 때 저는 뭐 이제 유튜브 채팅을 안 보는데 제가 잠깐 지금 봐볼게요. 저평가님도 있고 왜 이걸 보냐면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채팅창이 굉장히 뜨거우실 것 같은데 많이들 계시네요. 익숙한 분들도. 지금 이제 이 두 부분입니다. 아마 다 앵커님도 그렇고 PD님도 그렇고 시청자분도 그럴 텐데 지금부터 사서 그죠? 지금 이틀 진행되는데 대선이 이제 끝나요. 이때 마무리할 것이냐 선반영으로 그죠? 미리 선반영이니까 트럼프가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요때 볼 것이냐 지금은 그냥 단타 단기 랠리 손절매 형태만 그냥 즐기고 누가 되던 간에 되고 나면 재료 소멸이고 단기 슈팅이 이렇게 나왔다가 좀 조정이 나오겠죠. 기간 횡보 여기를 노릴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핵심입니다. 네. 왜냐면 지금 소외주들이 힘을 썼던 게 전선, 조선, 화장품, 에너지 뭐 이런 쪽이었는데 갑자기 건설기계 어제도 현대건설기계를 제가 들고 왔잖아요. 관심주로. 개인이 들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국방, 뭐, LIG 넥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현대건설 기계, 오늘 두 자릿수 반등, 지금 이틀 만에 어마어마하게 뽑아 올렸거든요. 네, 변곡점까지 지금 돌파. 그리고 이제 합병 뭐 됐으니까, 흡수됐으니까, HD 현대 인프라 코어죠. 예전에 두산 인프라 코어인데 지금. 여기도 오늘 반등. 이제 굴삭기 하부 주행체까지 조금 내려가 볼게요. 진성 TC. 오늘 좀 윗꼬리가 달랐습니다. 변곡에서 이제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지금 국방, 건설 기계, 그리고 오늘 슬슬 또 어제 제약바이오가 좋았지 않습니까? 헬스케어 종목들도 또 아랫꼬리예요. 네. 오늘 밀리는 것 같고 그렇게 좋지 않지만 아랫꼬리 슬슬 또 달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 수혜 종목 찾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연속성의 길이 문제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피격 사건이 있고, 정말로 조금 폴리츠 수상 자기다 멋진 모습을 좀 보여서 그런데 저희 주식이 이제 중요한 건데,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 지금부터 사서 대선 때까지 트럼프가 된다는 조건 아래 선반영으로 뭐 서너 달. 요것도 일리가 있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나 이런 정책들을 꾸릴 때 본인이 공약했던 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긴 관점으로 유효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선별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트럼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도 실적이 기반되는 쪽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싼 쪽이 있고 지속적인 수혜 내지는 단기 수혜 관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선별화를 딱 대선 기점으로 그 전까지 아니면 트럼프가 대선이 되고 나서 후까지 투자나 매매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고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짧은 관점으로 갈 건지 긴 관점으로 갈 건지 지속 우상향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선 이후까지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 특히 건설 기계 파트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두산 바학캡은 자체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외고요. 원픽으로는 현대건설 기계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차트 모습도 제 스타일이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났고 시황적 변동 요소가 있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뭐 재건 기대감이라든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도 약간 유화적인 그 유연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래도 실적 기반으로 수혜를 좀 봐가고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는 쪽은 건설 기계 쪽이지 않나. 단지 긴 관점 내지는 확실하게 짧은 관점 선택을 해서 접근 공략 방법을 정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저희는 또 대응의 영역인데요. 현재부터 대선까지 혹은 공약 따라서 좀 긴 관점까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좀 긴 관점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은 건설기계 파트 쪽을 조금 더 봐주셨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도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키 맞추기 이후 반등세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 확실히 종목별로도 오늘도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이쪽은 뭐 금리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필수 체크사항이고요. 지금 연준의 어떤 고금리 시대에 통화정책의 기본적인 지금 스탠스라고 하면 2026년까지 금리를 3.1%까지 내리겠다는 게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이고 시황적인 내용이나 대외 변수, 매크로 변수는 이제 계속 고위직들 발언이나 데이터 지표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고용도 있고 여러분들 실업률도 있고 실업수당 청구도 있고 실업률도 지금 4%가 넘어갔죠. 뭐 국채도 있고 많은데요. 저는 역시나 핵심은 통화 정책의 연동 관계가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기축통화라는 걸 갖고 있고 미국이 경상수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그 유동성 부양 정책 자체가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좀 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한계치에 봉착해서 경기가 침체로 가기 때문에 뭐 좀 바쁘게 그 통화 정책 금리 인하로 선회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1등 수혜가 어디라 그랬죠?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면 뭐 보편적 관세, 트럼프 당 그 후보자의 말입니다. 저는 뭐 보편적 관세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 보편적 관세를 하게 되면 물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금리 국면에서 유지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런 피해를 볼 섹터는 반대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투심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연준의 변화나 시장 투심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삼바 모습인데요. 오늘 5일선에서 키 맞추기 했고요. 다시 아래꼬리 달고 보합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모습. 네. 오늘 밀리는가 싶더니 쭉쭉 아직 기간 행보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의 선행성 구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랜버리의 법칙에 의해서 정비열되기 전에 선행성 구간에서 기간 행보가 나타난다는 쪽인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플랫평 이제 박스권 흐름이 지속 중인데 어찌됐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거. 그 와중에 이제 또 오늘 알테우젠이 매도 1이었는데 알테우젠도 아래 꼬리가 달렸고요. 리가캠도 마찬가지. 한올바이오파마도 오늘 마찬가지. 밀리는가 싶더니 다시 지금 전일 종가 기준까지 거의 다 왔어요. 네, 그러면 키 맞추기가 오전에 진행되었다고 보는 게 맞죠. 팔 사람도 좀 팔고 다시 아래꼬리 달리면서 잠재적 매수자들이 들어왔다. 조정시 매매 관점은 유효하다.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는 가장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평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약에 헬스케어 부분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좀 남겨져 있어요. 정말 인슈어런스 보험 쪽일 수도 있고요. 의료기기일 수도 있고요. 정말 제약바이오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투신 관찰이 필요하고, 단지 이제 제약바이오 선정을 할 때 낙수 효과가 아직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랫꼬리가 좀 달리고 있지만, 오늘 섹터 뽑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래도 지금 금리 인하가 어찌됐건 3번까지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제약바이오는. 그리고 이제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구분 잘해야 돼요. 3반은 지금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88만 원, 90만 원 언저리. 셀트리온도 상단 돌파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알테오젠, 리가캠은 신고가 영역을 갱신해줘야 되는 쪽이잖아요. 특히 에이프릴 바이오, 스몰캡 종목까지.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는 6%대 반등 나오거든요. 이게 강한 쪽이에요. 네.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한올까지 한미약품 하나 뺐는데, 이런 쪽들은 지금 아직 한미약품은 변곡 안착 못했지만 시세가 약한 쪽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하고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게 핵심이고, 접근 방법, 고점에서 손절매 매매 형태로 할 것이냐, 박스권 형태에서 하단으로 밀리면 모아갈 것이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접근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금리 인하 이 수혜가 가장 큰 섹터다라고 소개를 주시면서 그래도 또 힘 있는 종목 쪽으로 함께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 넘어가기 전에요. 이 전문가님이 주셨던 제약바이오 섹터, 저희가 5월 17일에 유한양행 추천을 받았었는데요. 차근차근 목표가 도달해 나갑니다. 벌써 3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99,000원 넘기면서 이제 누적 수익률 30%가 넘어갔습니다. 8월에도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유한양행 어떻게 봐야 될까요? 4차 목표가 주실까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접근 방법을 봤을 때는요, 이제 익절가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제 스캘핑이나 데일리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21선을 강하게 이겨내긴 한 모습입니다만, 저는 일본 기준으로는 잘 보지 않는데, 주봉 모습입니다. 주봉의 5일선 각도가 너무 가팔라서요. 괜히 HTS 여러분들 각도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좀 신뢰할 수 없는 각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미국에서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은 45도 정도를 신뢰하는데 지금 각도는 58도 슬쩍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파르다. 그래서 익절가를 분봉으로 잡아야 돼서 시청자분들에게는 내세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열이고 모멘텀이 남아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엑시트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모습이 캐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한양의 3차 목표가까지 도달하셔서 이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장에서는 또 어떤 관심 종목 주실까요? 네, 오늘 이거죠. 삼성 SDI 저희가 공식적으로 리딩하고 있는데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삼성 SDI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저는 끝까지 책임 리딩입니다. 공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죠.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게 우선 3가지. LFP, ESS, 전고체, 그 다음에 MS 부분이다. MS 부분에서는 지금 상승 동력이 없죠. 테슬라의 출하 인다료용이 있지만 역시나 재고 자산 이렇게 막 쌓아놨다가 밀린 거 좀 싼 가격에 밀어내기처럼 LFP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3원계 쪽이 아직 수혜를 보는 건 그렇다. 그런데 이제 LG엔솔 이런 경우들은 LFP 공급 계약을 하면서 바닥을 좀 실적도 미리 냈고 만들었는데 트럼프 지금 일요일날 총기 저격 사건이 있으면서 시장이 급변했습니다. 이틀 동안. SDI 보시죠. SDI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지금 SDI가 지금 현재 월봉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월봉의 시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월봉 시가가 35만 2,500원입니다. 여기가 밀리면요. 관리 필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접근을 할 때부터 대형주에 대해서는 투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손절을 그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추가 매수를 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지 분명히 고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더 낫는 좋은 결과물이 많거든요. 단지 내려왔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었는데 물타기 이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여러 가지 보조 지표나 저만의 노하우로 있느냐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단지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일정 부분 선반영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이 끝날 때 7월까지 특히 요번 주,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하고 요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부분의 하방 경직성을 얼마만큼 단단하게 만드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역시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지라인 테스트를 봐야 될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35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좀 기대하는 게 기업들이 좀 나서서 뭐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을 좀 밝히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주가 떨어졌을 때 자사주 매입 좀 하지 말고 미국처럼 올라갔을 때.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좀 뉴스 플로우를 이럴 때 좀 태워주면 좋죠. 이토마토를 통해서 뭐 스트레이트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고체 지금 로드맵 발표했는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다. 고가 양산 제품들은 어디랑 좀 공급 계약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는 게 가장 핵심이고, 가격적인 저항 라인은 35만 원 지지 여부 확인까지 해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지지라인 35만 원 선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삼성 SDI에 대한 전략 점검 시간 함께 가져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